네, 안녕하세요. 통일방송 한서희의 서울평양 스토리. 오늘은 두 번째 회입니다. 무슨 또 핫한 이슈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우리 통일방송 임용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봤습니다. 네, 또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한서희 씨는 보니까 나는 어제 들었지만은 북한의 김태희라고 소문났다대요. 아, 정말요? 네, 뻥인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보니까 진짜 네. 똑같아. 똑같다고 하시니까 더 성구스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김정은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과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요. 네. 어쩌면 좀 나이 차이도 아들뻘 정도 되긴 하지만 그렇죠.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는.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 하면요 햄버거가 떠오르고요. 김정은 하면 핵과 미사일이 떠오르거든요. 네, 햄버거하고 핵 미사일이 또 굉장히 요새 연관으로 이제 또 많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지금 그 김정은 하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3대 독재 세습을 이어받은 김정은이라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시나요? 31살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1984년생이라고 해요. 84년도생. 네, 겉으로는 이제 1982년이라고 나와 있죠. 김일성의 1912년, 김정일의 1942년, 김정은의 1982년에서 뭔가를 이자로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억지 구도를 맞춰놨는데 실제로는 1984년생이라고 해요. 그럼 몇 살이 됩니까? 1984년생이면 34살 정도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김정은, 저도 제가 탈북한 지 한참 돼서 이제 김정은이가 북한의 이제 김정일의 어떤 후계기도 이제 들어서서 이름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를 미국에 초대해서, 국빈 대접이 아니라 그냥 햄버거, 이런 책상에서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얘기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라는 어떤 트럼프의 의도가 좀 엿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트럼프가 김정은과 뭔가 은밀한 거래라든가 좀 좋게 지내보려고 하나? 라는 좀 궁금한 점도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장사꾼이니까. 네. 그 사람은 이제 돈만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맨이거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왼수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는 트럼프의 시각으로 볼 때 트럼프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김정은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가죠. 그렇죠. 만나보고 싶고 또 거기에 최고 기계업 총통이 아닙니까?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흥미가 땡길 거예요. 뭐든 만나가지고 모자같이 햄버거 놓고 얘기하면 뭔가 거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트럼프가 갑자기 요새는 김정은에게 화가 났어요. 햄버거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을 선제 타격해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사꾼들은 거래를 하다가 안 된다 하면은 쉽게 포기하니까. 그리고 포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복을 하니까 그게 장사꾼의 기본 기질 아니겠습니까? 나도 못 가지면은 너도 못 가져라. 이게 장사꾼의 기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왜? 세상은 변하니까. 오늘은 장사 안 됐어도 내일은 또 다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정은이, 또 만나자.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대표님? 재밌잖아, 안 그래? 정치, 나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흥분할 때 다 트럼프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떨어진다 그랬어.
나는 항상 트럼프 저거 대통령 된다. 왜? 가장 미국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사꾼이 경제적으로 조금 좀 뛰어난 경제적인 면을 가장 추구하는 사람이다.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미국과 뭘 하려고 했는데, 김정희가 고분고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지. 해서 지금 화가 났다라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화가 난 사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왜 트럼프가 우리 햄버거 먹고 한번 대화해보자 라고 했던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진짜 화가 나서 선제 공격해버리겠다. 그냥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 그렇죠. 네.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금 그렇죠. 뭐 거의 이제 준비 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미국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냐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내가 선의를 베풀려고 했더니 나한테 이걸로 너희가 미사일로 보답을 하냐 이런 의미에서 좀 화가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는 또 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저렇게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네. 실험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겉으로는 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네. 아마 좋을 거예요. 지금 그 세계적인 이 판도를 놓고 보면 미국이 어디서 지금 그 자기 군사적 그 역할을 할 만한 것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분야에서 지금 중동은 다 정리가 됐어요. 네. 뭐 아프간부터 해가지고 뭐 리비아, 이라크, 네. 오사마 빈 라덴 이게 한 20년 동안 쭉 정리가 돼버렸거든. 새로운 분쟁거리가 미국에는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겉으로는 밉다고 얘기하지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더 강력하게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이 정보 이제 식지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제스처하고 식지 내망은 다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미국 보고 자꾸 북한을 혼살내줘라 하는 쪽으로 가면 미국은 그것을 더 활용할 거예요. 미국, 일본 쪽에서도 그건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야. 왜? 봐라, 니들 스스로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냐? 해달라고 또 하는 거 아니니? 이쪽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새로 이제 들어오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 위정자, 대통령, 그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잘 봐야지 이걸 잘못 쉽게 봤다가는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북한도 내가 가끔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남북은 둘입니까? 남북이요? 네. 남북 하나죠. 하나죠? 네. 그게 하나죠.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잘못되면 우리도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북한도 같이 잘 되는 거라고. 그 원리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밉다고 남과 북이 각자 움직이는 그러면 남북은 둘이라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남북은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서 25년 동안 가만 남북한 상황을 가만 지켜보니까 북한이 어려워지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 우리 IMF가 있었죠. 그렇죠. 북한이 또 우리가 금융위기 네. 이쪽 오면은 또 북한도 또 엄청난 화폐기회 있었죠. 화폐 이런 터지고. 네.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로 어려워지니까 우리 지금 보셔야 되잖아요. 탄핵 당하고 싸도 보복이 중국이 들어오고 진짜 남북은 하나야.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우리 위정자들이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남북은 둘이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어렵게 하면 똑같이 우리도 어려워진다는 거. 그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 내가 아무리 다니면서 얘기해도 대한민국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남북 하나, 우리는 통일, 우리 하면서도, 야, 이게 북한을 괴롭히면 그만큼 나도 괴로워진다. 하는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이런 것을 쉽게, 그냥 국제사회에다가 미국에다가 해라 하면, 지금 사드 문제 발생,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을 어떻게 압박을 합니까? 북한의 하나의 고통을 주고 우리는 9의 고통을 당하거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나서는 게 아니라 핵 미사일 이런 거를 제지를 어쨌든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제사회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앞장서서 주가 돼서 우리가 주가 돼서 그렇죠. 좀 더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뒤에 숨어버리는 것 같다. 남을 앞세워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새로 이제 집권하는 정부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꾸 물어봐야 돼. 아,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일간에서는 뭐 사드에 대해서 사드는 사실 필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또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쏘려고 지금 미사일 만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슈도 자꾸 터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또 김정은이가 더욱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가? 네, 그쵸. ICBM이죠. 그렇죠. 이거를 더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그 여론 조작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싸우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진짜 이거를 그냥 관심만 끌려고 조금 해보는 건가? 어느 선에서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이런 궁금증도 또 들거든요. 내 생각에는요, 그래요. 그 지금 핵과 미사일 시험 이거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이것을 지금 내가 항상 나는 김정은의 입장에 서봐요. 내가 김정은이다 지금. 했을 때 남한을 이렇게 우리 현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가 그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죠. 지금 주변을 엄청나게 통제하는 모든 상황이 그나마 없으면 쉽게 이라크나 리비아 같은 그런 위기가 오리라고 지금 이 사람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과 미사일은 자기 보신형이다. 체제 지킴이 용이다. 그렇죠. 보신형으로 정확히 보면 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한국이나 심지어 미국까지 치려고 한다 하고 이제 상당히 그 위험도를 이제 높여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와전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그거는 김정은 정부의 보신형이다. 자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어쨌든 딱 만들어 놓고 너네 건드리면 나 이거 쏜다라고 하는 보신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쏠 테면 쏴라 하고 할 수 있는 방어 대책도 우리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방어 대책을 하려고 사드를 들여놨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보면은 자기 콧등에다가 흉기를 갖다 놓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는 미국이 무기니까. 우리 한국의 무기하면은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미국의 무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3개국의, 그러니까 일본까지 4개 국가의 힘이 창이냐 방패냐. 중국, 러시아는 방패하겠다 그러고, 미국은 이제 그것이 사드가 결국은 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붙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피해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또 북한도 보고. 결국은 지금 국제적으로 또 핫한 이슈가 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어떤 신경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김정은이도 좀 관심을 트럼프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미국과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또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김정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먼저 하는 첫 일가가 그 맥 컴퓨터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김정은 자기 이름을 쳐보는 거래요. 오늘은 또 무슨 이슈가 있나,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나 해서 매일과 같이 자기 이름을 검색한대요. 한서희의 서울 평양 스토리도 이제 봐야 되겠구만. 한서희의 평양 스토리도 아마 김정은 이름이 나오니까. 평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평양 놀러게 서울로 모실게요. 서울 한번 오세요. 남편 데리고 한번 평양 놀러 오라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관심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정은이가.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트럼프는 이런 이제 정말 좀 북한은 참 상당하게 뭐 좀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최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선제 공격 타격까지 트럼프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북한에. 제 생각에는 나는 이제 군인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선제 공격은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대한민국 북한 자체도 이제 전쟁으로 이제 빠지는 건 둘째치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제 공격한다면 우리 남한도 뭐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남과 북의 이 분단은 정확히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종전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네.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인 거예요. 그것이 남한은 물론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때문에 일부 군사적인 이제 상식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북한이 어떤 한 데서 선제 공격한다는 거는 미국 자체가 3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키는 꼴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6.25 정주 휴전도 된 것이 3차 세계대전이 확전될까봐 휴전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사회주의 진영하고 자유 진영하고 대전을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단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남과 북이 미국이 착각을 해가지고 군사 전문가들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장군도 하고 다 하니까 그 판을 잘못 분석하고 자기 인기영합주의 어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훈련을 한 모습을 전쟁을 도발했다고 해가지고 군사적 행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걷잡이 확전된다고 이런 위험성은 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북한 체제에 지금 미국이 총반경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트럼프 정부가 첫 번째로 지금 미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또 토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해외 송출하는 노동자들 문제랑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첫 회에 다뤘었던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우리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카드를 또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북한이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북한을 자꾸 찌르고 있으니까 좀 더 센 도발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또 그렇게 센 도발을 할수록 우리 대한민국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평화롭지는 않거든요. 위험하죠.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참 타당성 없는 정책으로 봐요. 현재 미국이 대북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에서도 지금처럼 안 했거든요. 이렇게 된 데는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로비가 들어간 거예요. 북한을 좀 강하게 다스려달라.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강하게 미국에 요구를 한 결과인데,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날 거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하나잖아요. 이것이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미국의 대북 압박을 강하게 하면 지금이 중국이 사드 문제로 대응하듯이 중국도 똑같이 대응한다는 거. 러시아도 동참한다는 거, 거기. 그러면 중국, 러시아는 우리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큼 중국, 러시아도 한국을 압박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어려워진다, 남북은. 결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는 것만큼 중국, 러시아가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피해보고.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거 힘들다. 이 경제 이거 중국하고도 거래가 안 되고, 러시아하고서는 거래가 안 되고, 우리 경제의 거의 30~40%가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경제 고립되네요. 이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반미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이러저러한 핵 문제나 이런 게 돼가지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경우에는 미국이 한반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 거기에 남한 국민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나 누가 우리 국민들을 마음대로 끌고 못 가거든요. 그 상황에 오면은 결국은 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네. 보면서 미국이 이 정책은 이부자리를 보면서 발을 펴고 손을 펴야지 잘못하다 지금처럼 그냥 무지하게 막 나가다가는 결국은 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국민들 점점 피로감이 더 조성되고 이 모든 것이 미국 때문이야? 이렇게 그것이 확산되는 날에는 정말 안 좋은 결과, 바라던 정말 바랬지만 정말 바라지 않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감안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김정은이든 트럼프든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거는 좀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둘의 공통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런 한반도가 좀 평화로워지려면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되려고 하니까 누가 그냥 자유를 찾아서 북한 주민들이 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자유를 찾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가 찾아준 거는 사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힘들게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의 소중함을 알듯이 북한 주민들도 저희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이 그렇죠.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렇죠. 자유의 소중함을 정말 실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누가 찾아주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빨리 우리 자유를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주민들이 좀 어떤 의식이 좀 다 많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다면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합쳐져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정말 복잡한 문제, 위협을 느끼고 이런 거는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제 대한민국에 다 이런 자유민주국가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광주 항쟁. 네. 중국의 저런 자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천안문 사태. 그렇죠.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 김정은 통치자도 북한인민들의 항쟁을 그렇게 나쁘다가만 보지 말고 그 항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렇죠. 그런 자세가 이제 주민들이 필요하겠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정말 주민들이 노예로 살고 있고 말 한번 뻥끗 잘못하면 그냥 잡혀가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빨리 주민의식이 북한 주민들 의식이 좀 더 날로 높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과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서희의 서울 평양 스토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